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모의고사 전반부의 문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그지? 어떤 거? 글을 가지고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는 거 하고, 전화번호부에서 뭐 자기 이름 찾는 거나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 찾는 것처럼 빨리빨리 정보를 찾아서 10 며칠 날 하는지 12일 날 하는지, 또는 뭐 밥을 먹는지, 또는 밥을 먹기 전에 뭐 하는지, 밥을 먹기 후에 하는지, 이런 부분을 찾는 부분은 일치 불일치 문제이고 3개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읽어가지고 풀라고 했습니다. 뭐를 먼저 읽어서 한글을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푸는 사람이 그걸 다 외워서 풀어야 돼. 그런 거는 뭐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없어. 후반부의 문제는 말 그대로 글이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빈칸이 있거나, 또 멀쩡한 문장을 밖으로 빼놨다거나, 또는 퍼즐처럼 네 조각을 내가지고 순서를 맞추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간접쓰기라고 하는데요. 왜 간접쓰기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장 삽입,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그런 순서,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라는 형태 4가지로 나오는데요. 이제 뭐 빈칸은 이제 옛날 7문제 나왔는데 지금 4문제로 줄였습니다. 즉 빈칸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줄여놨어요. 4문제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인데, 간접쓰기가 좀 늘어났는데, 간접쓰기가 왜 늘어났냐면 말 그대로 쓰기를 하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한글도 못 쓰는데 영어로 어떻게 써? 한글로도 글쓰기 하면은 뭐 김치에 대해서 써와라 그러면 김치는 맵다. 김치는 한국 전통의 음식. 김치는 싫어요. 끝.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글쓰기를 특정할 수 없고, 당연히 이제 뭐 객관식으로 채점을 매야 되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채점을 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락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얘기만 해야 됩니다. 김치가 맛있다 하면 계속해서 맛있다는 얘기만 해야 돼. 밥에다가 비벼 먹어도 맛있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도 맛있고, 특히 삼겹살에다가 돼지기름을 발라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되게 몸에 안 좋지만 맛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발효식품이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단락으로 빼야 돼요. 왜? 그거는 맛있다랑 상관없이 몸에 좋다는 얘기니까. 맛있다는 몸에 좋다고 좀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단락에서는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 글쓰기 원칙인데, 그걸 물어보는 게 무관한 문장이에요. 만약에 김치가 맛있다라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써야 돼? 맛있다만 있고, 영양성분이 발효 때문에 풍부합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은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그런 문장을 써가지고 물어보는 게 무관한 문장 찾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 원칙이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영어는 명사가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명사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반복을 피하냐면, 어떻게 반복을 피해? 첫 번째 명사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명사예요. 그럼 앞에다가 어를 쓰거나 또는 썸을 쓰거나 아무것도 관사를 쓰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단수 명사는 앞에 어를 쓰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썸을 쓰고,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는 아예 연관사적 아무것도 안 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을 피한다고? 대명사.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가 먼저 나올 수가 있겠어? 없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쓰기 특징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걸로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더가 나오거나, 두 번째로 디스나 대시 나오거나, 세 번째로 히나 시나 이시나 데이 같은 말로 대신합니다. 서치란 말은 이따가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학위 논문이라 그래서 논문을 쓰게 돼요. 대부분 이걸 잘 베껴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장관에서 물러나고 하잖아요. 논문 표절. 네. 논문이 되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논문 맨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한글하고 영어로 요약을 해놔요. 이 논문은 김치의 발효의 유효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림이다라고 해놔야 사람들이 논문을 전부 다 읽지 않고 앞에만 보고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논문은 무조건 앞에 요약을 쓰게 되는데, 그 요약을 연습하기 위해서 요약이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한 문제가 나와요. 40번 정도에. 무관한 문장 고르기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이용이 출제되는 지문은 대부분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 주제로 내기 너무 쉬워요. 다르게 내기가 힘들어. 또는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되면 뒤에서 열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예를 저번에 읽지도 않고 저번에 주제에서 답을 낮췄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렇게 다른 예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우리 사이에 뭐 스파이가 있어 하니까 그 스파이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어? 근데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1, 2, 3, 4, 5에서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것은 두 번 읽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돼. 잘 봐. 첫 번째 문장에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있지. 왜요?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고 첫 번째 문장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관련이 있으므로 어떻게 찾으면 돼? 첫 번째 문장과 관련하는 문장을 찾는 걸로 문제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전체 주제를 찾아서 1, 2, 3, 4 다시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이게 주제가 아니구나 찾으면 두 번 읽어야 되잖아. 그래 찾지 말고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니까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관련 없는 걸 찾으면 됩니다. 내가 어제 푼 것처럼 또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3학년 네, 봐. 우리가 뭐를 갖고 태어났냐면 사운드나 스멜에 대해서 센서티비티 예민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떠한 증거도 있냐면 어떠한 증거도 있어? 사운드하고 스멜이 아니고 뭐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한 문화에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복수한 어제 봐 어제 배운 거 생각나? 뭐가 중요하다고? 대충 네. 그잖아요. 우리나라로 해서 그래 봐. 우리가 소리나 후각에도 되게 민감한 것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문화의 비주얼 눈으로 막 시각적인 충격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비주얼. 시각적인 문화에 살고 있다가 중요한 문장이니까 대디아가 중요한 것은 여전히 똑같잖아. 그지?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럼 계속해서 비주얼만 찾으면 돼. 1번 문장 이미지 2번 문장 비주얼 3번 몰라 4번 외모 얼굴 모양 옷 시각. 네 한방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단어 찾다가 어렵다고 하면서 게임 한 판 더 하고 문자의 답을 다 하고 카톡을 확인한 후에 다시 오면 또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네, 푸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됐어?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이건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글을 보면 말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원인을 기술 발달로 돌리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즉, 기술이 발달해서 공장에서 뭘 많이 만들어내니까 매연이 생기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그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가 되고? 환경 문제를 기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기술이 곧 환경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거든. 자, 1번. 자동차가 공기오염을 시켰지만 엔지니어가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번. 태양의 에너지는 미래의 좋은 대체 에너지 원입니다. 3번. 지금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번. 물론 이런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들의 요구는 시간과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없고 인스턴트 공짜일 수도 없습니다. 뭐 딱 맞죠? 시간, 투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4번하고 5번은 같은 문장이죠? 네. 영어는 반복이 되게 심해. 이건 반복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보시면 기술이 환경 오염의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기술로 얼마든지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술 탓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한글로 풀어도 어렵죠.
이런 건 영어로 제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중3 고1들한테 고 이런 거 했다. 아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환경 오염도 걱정도 안 되고 저는 자동차도 이거 이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순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나머지 세 글의 첫 문장을 보고 첫 번째 글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어떻게 찾는 것이다? 주어진 글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풀었냐면 A 조금 읽고 B 조금 읽고 C 조금 읽다 보면 머릿속에 막 꼬입니다. 그러다가 찍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을 찾는 것인데 퍼즐 같은 거 맞을 때 어디를 먼저 맞추죠? 모서리. 맞지? 모서리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찾으면 되죠. 네. 그렇지? 그럼 이것만 찾는 것이니까 첫 번째 글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글을 찾으면 이게 B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B 다음에 A가 나올지 B 다음에 C가 나올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지 선당이 아니고 2지 선당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글만 찾으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죠. 자,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나머지 세 글의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첫 번째 글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계속 찾아서 외우셔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연결을 하면 돼. 어떻게 한다고? 이거 동그라미에서 이거 동그라미, 이거 세모에서 이거 세모 이렇게만 계속 하면 됩니다. 이걸 못하면 틀려. 이거 못하거나 하기 싫거나 또는 이거 별로 못 외우기 싫으면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럼 푸는 거 아니야. 처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정관사, 어나언, 썸이나 이런 말 또는 연관사입니다. 이게 처음에 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등장하는 것들 정관사 더, 그다음에 this나 that 이런 말들, 그다음에 he나 she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런 말들, 또한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이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어려울 거예요. 서치는 바로 위에 있는 this나 that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글의 흐름을 보여주는 연관사도 좋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참 이따 하셔도 돼요. 하늘에 보는 정리 외워야 돼. 제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책에다가 적고 있죠. 이거를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연습을 해봅시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연습을 해볼까요?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연습할게요. 푸드 뭐가? 음식이 play large part in how much we enjoy outdoor. 야외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즐겁게 되는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즉 캠핑 갈 때, 네, 바베큐 구워 먹으면 맛있고 컵라면 3일 내내 먹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가능성은 엔들리스 끝도 없고 쏘그래서 너는 자 달바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영어는 항상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식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식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다양하게 식단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됐냐? 자, A번 연결고리는 뭐? C번 연결고리는 뭐? 10번이요? 네. A번과 C번에 대의가 있잖아요. 그죠? 대의가 연결될 수 있는가 볼게요. 됐어? 주어진 글에서 즉 네모에서 S로 끝나는 명사 있습니까? 대의가 되려면 여러 명이어야 되므로 S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야 될 텐데 S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주어진 글에서? 응? 아니 주어진 글 여기 그래서요? 없어요. 없다고? 난 보이는데 꽃이 이거하고 이거 아니에요? 네. 두 개 다 되죠. possibility는 가능성이라는 뜻이고 적어놨다시피 아웃도어는 야외라는 뜻입니다. 둘 다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기 봐봐. 막 걸어다니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B가 첫 번째.
이게 고3 문제였다고. 이게 수능이었어. B번 찾으면 끝난 거죠 이제. B A냐 B C냐 그럼 끝난 건데. 안 그렇습니까? 자, B번을 볼게요. 와일더니스라고 읽지 않고 윌더니스라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다이닝은 뭐야? 다이닝. 디너. 됐죠? 야외라는 말을 황무지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윌더니스. 푸드가 뭘로 바뀌고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이번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다이닝.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메이터, 두 번째는 서바이벌리터입니다. 그럼 고메는 네모가 돼 있죠? 서바이벌리터는 점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서바이벌리터예요. 서바이벌리터는 뭐 하는 사람? 컵라면 먹는 사람. 김병만, 정글의 법칙, 베어그릴스, 막 뱀 뜯어먹고 살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줄임배를 움켜 잡으면서 적당히 먹고 이렇게 야외를 즐기는 뭐 무전여행 뭐 같은 애들이죠. 꿈에는 반대겠죠. 되게 고급스럽게 먹고 와인 따먹고 밖에 가서도 뭐 통조림에다가 삶아서 또 먹고 막 소세지 구워 먹고 이런 애들일 거야, 그죠? 이런 두 명을 찾아가지고 연결시키면 돼. 어떻게? 얘가 얘로 갈 건지 얘로 갈 건지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첫 번째 그만 찾으면 다 끝나는 거죠. 알겠어? 연습해 봅시다. 이런 문제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내가 만들었거든. 없으니까. 이런 게 없어. 그냥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거를 해야 아까 같이 좀 긴 걸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뭘 테스트를 할 텐데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예, 눈물을 머금고 이제 막 책을 조져가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이건 ABC가 지 맘대로죠? 주어진 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로만 결정을 해볼게요. 대신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막 단락이 막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글을 찾아봐. 왜? 첫 번째 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A번 첫 번째 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다? 이것 때문에. 대는 그리고 나서고 it은 그것이라는 뜻이야. it은 먼저 올 수가 없어. B는 먼저 올 수 있습니까? 뭐 그런다고 칩시다. C는 먼저 올 수 있어요? 안 돼. 자, 봐, 잘 가라. 클라우드가 먼저 나오면 이렇게 연관사를 써. 다시 나오면 더가 될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건 모르겠어. 그 다음은.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있어? B. 그렇지. 나머지 너희들이 해야 돼. 자, 다시 2번으로 갈게요. 2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절에 살았습니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고. 자, B번 봐. T니까 안 돼요. 그렇지. A. 자, 연습하는 것들은 지금 되게 쉬운 문제, 짧은 문장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라고? 전국에 이런 책이 없어요. 전국에 하나도 없어. 난 이런 책을 원하는데. 문제 3번. 벗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나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없어요. 하나 없나? P번은 내추럴 디제스터가 뭐 이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연재해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이거 이때면 안 돼. B. 그러죠. 네. 그러면 뭐가 먼저? B. 네, B가 먼저입니다. 문제 4번. 이것 때문에 안 되겠죠? 네. 이걸 리젠프는 안 되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디스가 먼저 올 수는 없겠죠? 이것이라는 말은 먼저 뭔가 있고 나서 이것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먼저 B라고 속단하지 마. C를 보라고. 끝까지 보고 내가 지금 왜 물음표를 찾겠어?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이 책을 썼는데 내가 만든 건 내가 왜 몰라? B라고 속단하지 말라고. B가 아니라 속단하는 게 A, B, C를 다 읽고 연결 관리를 본 다음에 이게 먼저 올 수 없는 단어다 하고 팍팍 제껴보세요. 근데 이렇게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렇게는 안 풀려. 문제 5번. A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번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likewise 가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야. 그럼 C도 안 돼요.
나머지를 해봐. 어려울 거야. 천천히 해야 돼. 구름이 행성에 대해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순서도 적혀 있는 글이라서 순서로 낸다는 얘기죠. 비가 워터 증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가서 뭐를 형성하면 구름을 형성하면 일로 가면 못 가? 못 가요. 왜? 안 맞아. 클라우드 S가 있으니까 이가 대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해석 안 하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머니 알겠어? 이거를 다 해석하려면 해. 난 방법 알려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5학년도 풀 수 있어. 베이퍼가 증기라는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다고. A가 먼저였나요? 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를 살고 있었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B. 피리어드 말이 시기란 뜻이니까 그 시기 즉 르네상스 시절이 됩니다. 다시 봐. 그 사람은 화가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랑 정확하게 연결되죠. 여탄이 알겠어? B가 먼저 했나요? 네. 자연재해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죠? 네. 네. C로 갈 수 있습니까? C요? C로 못 가. 안 맞아. A, C.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쓰나미 이렇게. 네, 됐죠? 네. 그 쓰나미를 말하기 위해서 아마 앞에 거를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느낌이죠. 그럼 이런 글은 이제 쓰나미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쓰나미도 있어요. 쓰나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B가 먼저라고 했습니까? 네. A. 복사기의 트레이가 종이가 없으면 말 그대로 그거를 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를 이소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다음 사람이 잘 쓸 수 있겠죠.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일부러 마지막에 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B가 먼저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어디에서? 자동차 안에서. 그러면 자동차 충돌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맨 앞에 컴마가 있죠. 그럼 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뭘 매야 된다?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그러면 B하고 A는 뭐에 대한 얘기고? 자동차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란 말을 적고 나서 다른 상황 어떤 상황? 연구소, 실험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끝나죠. 그죠? 실험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멀쩡한 문장을 밖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장을 밖으로 뺄 것 같아요?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밖으로 뺍니다. 첫 번째는 뭐를 말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얘기를 말하고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 MG 학원 다녀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뒤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나 부분을 밖으로 빼가지고 끼우면 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갈라져.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팍 보입니다, 팍이.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러나 같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단어가 저번에 말했지만 하우에버도 있고 버도 있지만 여기 말한 것처럼 yet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적혀 있을 때는 그러나라는 뜻이니까 yet이라는 단어를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아직이나 벌써가 아니고 그러나로 이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두 번째는요,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뭐가 연결고리? 이런 거를 찾아서 디스가 뭔지를 밝혀보는 거예요. 문제가 더럽게 어렵기 때문에 뒤에 걸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 디스나 데이 같은 것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나 데이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어떤 경우?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경우. 미쳐버리는 거죠. 딱 봤는데 그러나가 없어. 에이. 근데 막 선생님이 뭐 찾으라고 했는 게 있는데 데이가 있는 것 같은데? 데이가 없어요. 앞에 있는 인디비드 그대로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어째야 돼? 노가다 해야 돼. 1, 2, 3, 4, 5 다 꽂아봐야 돼요.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 연결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잘 봐. 한 마리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연결됩니까? 네. 안 돼. 끊어졌어. 그죠? 이걸 쓰라고 했는데 분명히 데이라고 받았는데 맞는 거죠? 근데 이쓰라고 시작하니까 뭔가 안 맞습니다. 숫자가 땅 틀려. 땅 꽂아야 돼. 맞은 애들이 없어요. 왜? 이 긴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길어. 독수리가 돌아다니다가 먹잇감이 보이면 소리를 막 내면은 한 마리가 나머지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뜯어먹는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보통 힘든 글이 아닙니다. 뭘 모르면 프리 방법을 모르면 말 그대로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른다면 단어를 뒤지게 외우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거는 못 지키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한번 해볼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짧죠? 아까에 비해서. 아까는 1, 2, 3, 4, 5였는데 1, 2, 3, 4밖에 없고 산은 억지로 좀 끼우는 형태입니다. 내가 지금 산은 지금 자리를 네, 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여기는 하우에버로 시작하는 글이 많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좋은 거 뒤에는 나쁜 거 이런 식으로 글이 나눠지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음에 든 게 나오면 돼요. 갑자기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나오면 돼요. 그걸 찾아. 혼자 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 다음 2번 however 또 있죠? 네. 그러나 데이는 그들이 아니라고. 예, 우리 학원에 절대로 데이가 그들을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영어 선생님이든지 데이를 그들하고 해석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사기꾼이야. 진짜로 내번에 봤잖아. 데이는 가능성이 2개예요. 사람 여러 명, 사물 여러 개. 왜 데이를 그들이라고 하냐고. 하지만 데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눈을 뭐 하는 것처럼 포유류가 눈을 움직이는 것처럼. 영어는 반복이 심하기 때문에 동사가 반복이 되면 저렇게 대신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대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그의 흐름으로 뭐가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죠. 이러한 조직은 은퇴한 사람들을 다양한 사교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럼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조직이 나와서 노인들을 은퇴하는 사람을 돕는 조직이 나오면 되겠죠. 또 해봐. (1번) 얘가 나오네. 그죠? 네. 얘가 같네. 그죠? 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죠? 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그리고 스틸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아직. 아직이란 뜻인데 문장 맨 앞에 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 하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서 블랙박스의 탄생 배경을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뭐에 대한 이야기? 부엉이, 눈. 부엉이, 그죠? 네, 잘 네. 움직이네요, 그죠? 잘 움직이고 다니지. 네. 뭐가 문제가 생겨?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신에 목이 돌아. 네, 그렇죠. 네, 눈깔이 안 움직이니까 대가리를 돌린다 이 말이야. 네, 딱 맞잖아. 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나오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딱 꽂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푸는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죠. 3번 조직이 막 위에 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조직 이름은 그런 뭐 많이 있네. 네. 4번. 좀 더 고생을 합시다. 자, 이 신문지 밝히고. 서치는 그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질병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뭐 이게 문제.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리고 굵은 글자로 표시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동그라미를 자기가 스스로 쳐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한테 혼나. 나 말했지. 그거 안 하려면 어쩌야 된다고? 이걸 뒤지게 잘하거나 단어를 뒤지게 외우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한글로 막 꽈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지금 이제 고등반에서 푸는 책들을 보면 아까 오전에도 수업을 잠깐 했는데 이제 뭐 고3들 푸는 책입니다. 뭐라고? 다? 네, 그리고 온전한 형태입니다. 후반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빈칸이 있거나 문장이 빠져 있거나 또는 무관한 문장이 있거나 또는 순서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푼 문제들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 보이죠? 길이가 보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첫 번째 문장을 걷어내가지고 첫 번째 글을 찾지 못하면 이거 읽다가 시간 다 가. 할 수가 없어. 아까 틀린 문제인데요. 기가 막히죠? 그지? 얼마나 재밌게 풀는가 한번 봐볼까요? 보이니? 보이죠? 됐지? 기가 막혀서 시간 막혔어. 여러 명인데 아까 여러 명 그랬잖아. 그죠? 왜? 베이비스, 데이, 베이비스, 데이 뭐가 안 돼? 키는 안 될 거 아니야. 이걸 틀렸어. 아이니까 힘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아니라고요.
이걸 못하니까 애들이 다 틀려와. 그럼 이 긴 걸 어떻게 다 읽어? 이 봐봐 얼마나 길어. 좀 짜증날 정도로 길죠. 한글을 봐도 깁니다. 한글을 봐도 길어. 네, 빨리빨리 첫 번째 문장을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 문장 보고 확확 걷어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못 풀어.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숨을 쉽니까? 이거죠? 숨 쉬는 방법이 나오면 되죠. 네. 3번. 숨을 못 쉽니다. 그럼 어떻게 숨 쉽니까? 대신에. 네, 2번하고 3번에서 고민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5번 그러한 병 나와 병 어디서 병 없냐? 첫 번째 줄에 대시. 4번. 한 방이죠. 이게 문제죠 이게.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nothing remain on the table. 테이블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면 그건 어떤 신호냐면 다 먹었습니다. 그만 먹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읽어봐야겠네요. You need to think what makes you overeat that doesn't taste good. 맛이 없는데 계속해서 overeat 과식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주된 이유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 먹어 막 해야 되는데 그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스낵이 말이 좀 좋은데. 2번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테이블을. 그리고 너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랬죠. 네. 3번.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랬어. 그럼 신호가 어떻게 나와?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연결고리는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2번. 연결고리가 아예 없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 그러나도 없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가 있으면 출제가 가능해. 그러나가 없으면 연결고리를 밖으로 빼요. 연결고리를 밖으로 빼면 대의에 동그라미 치고 풀면 돼. 이게 쉬운 문제라고. 그래서 어렵게 내면 저렇게 냅니다. 언어들을 밖으로 빼면 너무 쉬워져. 왜?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하면 되거든. 선생님 저는 Q가 뭔지 모르겠는데 Q 신호 이거요. Q 이게 Q입니다. 이게 진짜요 이게. 왜? 반복이 심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그널이라는 단어 3번, 4번 안 쓴다고요. 바꿔치기 돼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힘들 거야. 알고 있어도. 내가 지키는 것만 지키면 그래도 왜 틀렸는지는 압니다. 또 덜 답답합니다. 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라는 말이 좀 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안 지키고 마음대로 풀잖아요. 다 틀리고 풀면 풀수록 틀리고 느는 것도 안 느껴지고 영어란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출제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출제를 하는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바꿔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전략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문제를 출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출제 원칙을 대공개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반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고 빈칸은 풀어도 끝이 없고 원칙이라는 것이 되게 조잡하고 되게 쉬운데 막상 문제를 풀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건 책을 한 번 따로 해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겨울방학이나 그때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